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3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이번 고전소설에서는 이대봉전이라고 하는 군담소설이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봉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2020년, 즉 3년 전에 6월달 고2 모의고사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요 지문하고 다른 파트가 나왔긴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지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기가 나와 있는 34번 문제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기입니다. 이대봉전에는 여자 주인공인 장애왕, 또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 이 서사가 각각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즉, 둘이 같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아니고 따로따로 활동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은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마 이 나머지 선지들에서 서로 유사한 것이 뭐가 있고 또 구별되는 거 뭐가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선지를 꾸미겠네요. 이러한 특징은 장해왕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이대봉이 흉노왕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장해왕은 선우하고 싸우고 이대봉은 흉노왕하고 싸우고 그렇군요. 또 두 군담의 서사는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어 두 주인공의 대등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작품의 길잡이를 해주는 보기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전 줄거리가 안 나오고 그냥 막바로 장원수가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전 줄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장원수 앞에 보기에서 봤지만 여자 주인공 장애왕을 말하는 건데, 그럼 장애왕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남자 대원수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군사를 지휘한다고 하는 것, 곧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 줄거리에서 장애왕이 어떻게 해서 남장을 하게 됐는가 뭐 그런 사연에 대해서는 굳이 이 지문을 푸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던 이윽고 1세기 저물게 이르러, 자 여기 1세기 저물게부터 해가지고 주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부분을 기역부터 미음까지 해가지고 32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 32번을 보시면 이렇게 기역부터 미음까지 하나하나씩 선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기역에서 니은, 기역과 디귿, 뭐 니은과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억 보고 문제 풀고 뭐 니은 보고 문제 풀고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2번은 다 읽은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1세기 저물게 이르러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과연, 그러니까 꿈에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꿈을 다,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꿈을 다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꿈대로 됐으니까 과연 그렇게 나오죠. 세찬 물결의 진중으로 달려들거늘 총날의 흉계인 줄 알고, 총날 벌써 하면은 이제 그 장원수의 상대방 즉 뭐 선우왕의 부하이겠구나 그렇게 감이 옵니다. 총날의 흉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채 하다가, 지금까지 지금 세찬 물결이라고 하는 게 마치 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이 무슨 수공, 지금 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걸 피했습니다. 일단 미리 꿈에서 알려준 대로 흉계인 줄 알고 피해가지고 동으로 가는지 하다가 가만히 운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운곡이 A라고 묶고 있고요. 뒤에 또 바로 아래에 반운산이라고 스몰B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곡하고 반운산 이 전체 파트를 가지고 이 큰 A를 그 대문자 A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때의 상황을 서사 전개를 가지고 33번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원수의 군대는 동쪽으로 가는 채 하다가 가만히 운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쉬게 했고요. 동정을 살폈더니 총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 원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운곡에 지금 그 장원수 군사가 매복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지나갈 때 원수가 재촉해서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했습니다. 죽인 다음 급히 또 반운산에 들어가 매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날은 이 장원수의 군대가 운곡에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반운산에 매복해 있는 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 뼈대는요, 총날은 일단 장원수 군대가 뭐 운곡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반운산에 매복한 것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이때 총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에 이르니, 그렇죠. 아까 동쪽으로 가는 차 했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함성이 진동하며 화살이 비오듯 하더니 총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접전치 아니하고 스스로 요란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굴막대가 총날 편인지 장원수 편인지 일단 그거부터 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총날도 또한 가슴을 막고 위초할 굴막대는 나를 모른한다, 나를 모른다. 이거 보면 굴막대도 총날하고 같은 편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날은 금방 굴막대를 알아보고
굴막들 알아보고 괜히 우리 편끼리 싸우면 안 되지 하고 싸우지 않는데, 굴막대는 이 총날의 군사가 마치 장원수의 군사인지 알고 막 이렇게 활 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그냥 같은 편끼리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날도 자기가 가슴 맞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굴막대는 나를 모르는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굴막대는 그 소리 함성 소리에 묻혀가지고 듣지 못하고 있네요.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 총날의 군사가 10분 위태에 앉으라. 총날이 견디지 못하여 황망히 나무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달아나다가 석용달에 복병을 만나 나무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10여 명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다가, 근데 여기서 석용달은 약간 이름은 좀 그 중국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이 뭐 굴막대 이런 사람들처럼 좀 오랑캐 같은 이름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장원수 편인지 아니면 총날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석용대가 어느 편인가는 뭐 그렇게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운곡 나왔습니다. 아까 A 운곡. 자, 운곡의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하였다. 아, 이제 요거 얘기는 지금에서야 들었네요. 아까 운곡의 장원수 군사가 들어갈 땐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운곡의 장원수 군사가 매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협로로 들어서 좁은 길로 들어서 반운산 좌편으로 향해 갔습니다. 근데 반운산에 누가 있습니까? 반운산에 이미 또 장원수 군사 지금 매복해 있죠. 역시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 적장 총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을 들고 대호할. 자, 크게 소리칩니다. 총날 적자야. 이 적자는 도적할 때 그 적이죠, 적. 간계로 나를 헤아려다가, 간계가 아까는 물공격하는 거죠. 간계로 나를 헤아려다가 내 꾀에 너의 군사가 패몰아 했으니. 그렇습니다. 뭐 내 꾀가 어떤 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기 편끼리, 특히 굴막대 복병을 만나가지고 지금 같은 편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패몰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면목으로 너희 왕 선우왕이겠죠. 너희 왕을 보려 하란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내 죄를 속하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큰 A로 묶였고요. 이렇게 큰 A로 묶인 아까 운남하고 그 다음에 운남하고 반운산을 가지고, 즉 운남하고 반운산에 장원수 군사가 매복해 있는데 여기를 총날 군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33번 문제를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요. 오답률이 64.2%가 나왔습니다. 고전소설치고는 상당히 오답률이 높고요. 일단 A 운곡, B 반운산 주목해서 이 라지 A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입니다. 1번 장원수는 A 운곡에 이르러서야 총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자, A의 운곡에 이르러서야 총날의 간계, 예를 들어서 뭐 물공격한다는 거, 그걸 지금에서 간파했습니까? 이미 꿈에서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A에 이르러서가 아니고 이미 몽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간계를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러서야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장원수의 군사들이 A에 있다가, 즉 운곡에 있다가 B 반운산으로 간 것을 총날이 모름으로써,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총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딱 적절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오히려 총날이 같은 편 굴막대 복병 만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와중에 아주 크게 망했죠. 네. 그래서 딱 이거를 적절하다고 확신을 들었으면 여기 저 장 뒤에 볼 필요 없이 그냥 빨리 답을 2번 찍고 다른 문제에 아니면 다음 지문으로 빨리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3번, 4번, 5번을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엄청 시간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보면은 장원순 A 운국에서 총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B 반운산에서 총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운국에서 이 총날 기병들이 장원수 군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아까 다시 보자면은 일단 장원수 군대는 동편으로 가는 체 하면서 살짝 운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총날의 군대는 그냥 운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또 장원수 군대가 그 뒤를 급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국에서 총날의 기병들이 장원수를 공격한 사실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다가 뒤에서 또 추격병한테 급습당했죠. 네, 그러니까 3번도 X고요. 4번입니다. 장원수는 A, 즉 운곡으로 총날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장원수가 총날의 군사들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동편으로 가는 척했다 하니까 동편으로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뭐 운곡으로 유인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틀렸습니다. 네, 동편으로 가는 척 하니까 총날 군사들이 그쪽으로 따라왔죠. 네. 그리고 또 운곡으로 반운산으로 총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글쎄요, 장원수가 이 반운산으로 총날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매복한 쪽으로 오히려 총날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5번이 가장 오답선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봅시다. 장원수의 군사들을 총나라 군사들이 A 운곡에서 반운산으로 뒤쫓아옴으로써 총나라 군사들이 굴막대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 총나라 군사들이 굴막대 같은 자기 편 복병을 만나게 된 게 이 반운산으로 뒤쫓아오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원수가 유인한 동편에서 만났습니다. 동편에서. 아직 반운산 쪽으로 가기도 전에 동편에서 이미 굴막대 군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죽고 죽이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운곡에서 반운산으로 옴으로써 총날 군사들이 굴막대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장소 순서가 다릅니다. 이미 반운산 쪽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동편 쪽에 갔을 때 벌써 굴막대 복병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잘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답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물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물론 끝에까지 다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2번이 적절하다고 확신이 들었으면 그냥 3, 4, 5번은 대충 그냥 정답이 아니라고 그냥 쓱 넘어가도 될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2번을, 이 상황을 이 총날 군사들이 장원수가 운곡하고 반운산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는 그 상황을 잘 캐치하지 못했다면 결국 2, 3, 4번 다 흘러가다가 5번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니까 5번을 답으로 찍고 넘어가는 결국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도 맞히지 못하고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큰 A 이어가지고 계속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총날하고 장원수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죠. 이제 말이 끝나면 참사검을 들어 배려하니 총날이 급히 철궁을 들어 칼을 막다가 오른팔이 맞아 철궁과 함께 떨어지거나, 좀 엽기적이네요. 근데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칼을 들어 총날의 머리를 버여들고 결국 총날의 머리를 베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뱄네요. 버여들고 말을 몰아 적진에 돌입하여 좌충우돌하여 결국 자기 장수가 죽으니까 이제 총날 군사들도 다 우르르 무너지겠죠. 자, 선우 바로 총날이 모시는 왕이죠. 선우의 군중이 대란하여 항호, 즉 항이라고 하는 게 줄과 열이죠. 항호를 차리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늘 원수가 크게 외쳐왈 총날이 이미 죽었으니 한적 선우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하고 사면으로 지치다가 니은입니다. 니은 날이 밝기에 본진으로 돌아오더라. 자, 이미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처럼 기억에는 1세기 저물게 이르러 또 저녁 무렵이 되었다가 벌써 이 전쟁을 치르고 매복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네요. 이때 선우가 이제 장원수 파트에 나오는 그 상대편 적군의 가장 큰 우두머리죠. 선우가 장대에 올라 바라보니 총날 명장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명장, 뛰어난 장수, 그런 게 아니고 명나라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총날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총날이 명나라 장수, 즉 장원수를 말하는 거죠. 네, 명장은 장원수 말하는 거고, 또 진중이 대란하며 명진, 즉 명나라 진영입니다. 즉 이 소설의 배경은 역시 조선 후기 군담 소설들이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듯이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장졸에게 대표하여 총날이 명원수의 손에 죽고 남은 장졸은 흩어져 달아나거늘.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 선우가 지켜보는 장면을 통해서 요약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원수가 선우의 달아남을 보고 기병을 거느려 따를새 선우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남해에 다다라 배를 타고 교지국으로 달아나거늘. 자, 이 교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의 베트남 북부의 통킹이라든지 하노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 중국에서는 그 지역을, 베트남 북부 지역을 교지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달아났고요. 이제 선우가 교지로 달아나니 만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되리라 하고 승첩한 사연을 천작게 아뢰고 남의 태수에게 전령하여 선척을 준비하고 선우를 쫓아가니라. 자, 이렇게 뒤쫓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우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결과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딱 끊고요. 여기까지 장해왕이 장원수가 활약하는 장면까지 가지고 내용을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31번, 1번, 2번이니까 31번, 1번, 2번 선지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1번에 1번,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선우는 총날이 대패하고 죽자, 장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군. 그래서 교지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맞고, 2번 장원수는 선우가 달아나게 되면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군. 즉, 이거 두 글자로 후환이 될 것이라고 했죠. 후환, 뒷날의 근심거리,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대봉이 활약하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네, 중략 부문 줄거리. 장원수가 남쪽의 선우와 싸우는 틈을 타 북쪽의 흉노가 중원을 침범해 천자가 금능으로 피한다. 이때 이대봉이 배구남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금능으로 참전한다 하는데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때까지 상황이 이 장원수하고 장혜화하고 이대봉이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여전히 장원수는 남장을 하고 이렇게 장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대봉은 지금 별도의 공관에서 지금 일단 수련을 마치고 지금 이제 전쟁에 참가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당시 상황이 지금 둘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그런 사실을 아는 그 부모님들끼리 일단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예, 제가 여기 썼듯이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장원수는 남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봉도 역시 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처럼 배구남에서 수련, 여기 수련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도술 익히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무술뿐만이 아니고. 자, 그리고 금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의 난징 지역, 지금의 난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창장강 남쪽에 있죠. 난징. 네, 난징 하면 또 동아시아에서 양분동할 때 난징에서 서양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 같은 금능 기기국, 뭐 거기도 역시 금능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흉노왕 얘기 나올 때 좀 약간 동아시아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보기엔 약간 의아스러운 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또 지금 장혜왕의 상대가 선우인데 선우도 북쪽이 아니고 지금 남쪽으로 지금 베트남 북쪽 지역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공부할 때는 흉노 하면은 일단 만리장성 북쪽에 이민족이었고 또 흉노의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그러고 선우 아래 좌연왕 우연왕 그런 조직을 통치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왜 남쪽에 이런 남쪽 그 중국 사람들 관점에서 오랑캐들의 왕이 또 선우라는 호칭을 쓰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뭐 중국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오랑캐 우두머리를 그냥 선우라고 불렀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흉노라고 하는 민족이요 일단 뭐 진시황제 때나 뭐 한나라 때라든지 이때는 흉노가 등장하죠. 그리고 뭐 5, 16시대에도 뭐 화북지방에 흉노족이 세운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배경이 명나라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에는 이미 흉노족이 일단 역사의 무대는 사라지고 없는지 알았는데 왜 여기 계속 명나라 시대에 흉노족이 나오는가? 근데 아마 이런 등장하는 흉노족이라는 유목민족이 그 작년 수특에도 나왔지만 소대성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대성전 역시 명나라 시대 배경으로 하는데 역시 그쪽에도 또 흉노하고 싸우는 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일단 동아시아에서 알고 있기에는 이렇게 북로남해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는 왜구들한테 시달리고 또 북쪽에서는 또 뭐 북쪽 오랑캐 때 시달렸는데 이 명나라가 15세기, 16세기 때 시달렸던 북쪽 오랑캐가 흉노족이 아니고 몽골족이죠. 네. 네, 이렇게 15세기, 16세기 때 이른바 북로남해 상황이라고 했을 때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오랑캐 이민족은 그 주로 몽골, 뭐 예를 들어서 15세기 때는 오이라트부, 16세기 때는 타타르부 이렇게 뭐 심지어는 15세기 때는 중국 황제가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죠. 네, 그렇지만 이 흉노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 뭐 이런 것도 허구적인 소설이니까 그냥 뭐 역사적인 사실하고 맞지 않지만 일단 흉노를 그냥 뭐 재미삼아서 넣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저희 채널이 역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면서 잠깐 빗나갔습니다. 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흉노왕이 장대에 높이 앉아 황제가 항복하러 나옴을 보고 지금 명나라 황제가 황복하러 나오는 모양입니다. 대의 아주 기뻐했습니다. 진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방심하고 있는 거죠. 뜻밖의 진중이 달아나여 일원 소년대장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대봉을 말하는 거겠죠. 소년대장이 번개석같이 달려들며 한 칼로 묵통남 역시 이름부터가 좀 오랑캐 같은 이름입니다. 네,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묵통남을 베어들고 진중의 횡행함을 보고 대경화에 깜짝 놀란 거죠. 중군장 동돌수 역시 아까 전에 뭐 굴막 때도 나왔습니다만 역시 동돌수 이름이 약간 좀 유목민족 같은 이민족 같은 이름이 듭니다. 예, 이민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돌수로 접전하라 하니 동돌수가 그 경우에 뭐 서로 싸우고 있던 얘기입니다. 지금 동돌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 철퇴도 있고요. 또 동돌수가 타고 다니는 말은 능운말이에요. 하여튼 동돌수가 지금 크게 지금 이대봉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천하장군 동돌수를 몰아낸다.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심은 너를 사로잡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맞히지 못하여서 대봉이 청룡도, 근데 청룡도 하면은 삼국지에 관우가 쓴 아주 굉장히 무거운 칼인데요. 네, 하여튼 이걸 대봉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청룡도를 들어 동돌수의 패룡검을 두 조각에 내어 진 밖에 던지니 동돌수가 더욱 분노하여 철퇴를 들어 대봉을 바라고 던지니 대봉이 눈이 밝은지라 몸을 기울여 피하고 다시 싸워 10여함을 승부를 결치 못하더니 동돌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깃발을
깃발을 두르니 진이 호련 변하여 팔무금사진이 되죠. 팔무금사진, 지금 동돌수가 그 군사 진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대봉이 꼼짝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진을 짰습니다. 그 진 이름이 팔문금사진이네요. 대봉이 진중에 쌓여 벗어나지 못할지라. 그런데요, 여기서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다. 대봉이 냉소, 하면서 이제 진원을 염하여, 바로 아까 배군함에서 수련을 쌓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도술 부리는 것까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진연을 염하여 후토신전과 기백뇌공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뭐 딱 각주를 보지 않더라도 뭐 금방 뭐랄까 좀 정기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 초월적 존재의 뭐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각주 보면은 후토신장과 기백뇌공, 토지, 바람, 천둥, 번개 등을 관장하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딱 이렇게 이제 진원 얘기 나오니까 지금 전기적인 요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문득 디귿 또 나왔습니다. 음사는 구름이 자욱하며 천지 어두고 캄캄하고 태풍이 일어나며, 지금 도술 부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 주변 상황을 바뀌게 만들었네요. 급한 비 크게 오며 뇌성이 진동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니 적진 장줄이 황급하여 능히 항호를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진정지 못하여 금사진, 아까 전에 그 동돌수가 짰던 금사진이 지금 변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무르르 무너지는 거죠. 추풍낙엽같이 사방으로 흩어지거늘 대봉이 정신을 가다듬어 오추마. 아까 관우가 쓰던 청룡도를 들었습니다만 관우가 타던 말, 적토마는 아니네요. 네. 일단 대봉이 타는 말은 오추마입니다. 오추마를 채를 채며 청룡도를 높이 들고 남으로 향하여 주작장군을 파하고 말을 돌리어 북으로 향하여 현무장군을 버이니. 글쎄 이게 주작, 현무 이런 것이 마치 그 사신도 같은 마치 도교에 나오는 그 신들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청룡, 좌쪽에 백호, 뭐 그렇게 아니 서쪽에 백호, 그다음에 북쪽에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이런 것처럼 꼭 그런 동서남북 도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방이 나오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네요. 네, 주작장군, 현무장군, 네, 앞에 군사는 뒤에 군사 죽는 줄 모르고 결국 뭐 자기들끼리도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봉의 칼이 번듯하며 동돌수의 머리를 버여 칼끝에 메어들고 장대에 달아 크게 외쳐왈 반적 흉노왕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 만일 더디면 동돌수와 같이 머리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마치 아까 중략줄거리 앞에서 그 장원수가 선우왕한테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네, 이렇게 대봉이 의기양양한 모습 보였고, 이제 리얼입니다. 이윽고 음무가 흩어지며 이제 도술 부린 상황이 다 해제가 되는 거죠. 네, 음무가 흩어지며 천지명랑하거늘 흉노왕이 군사를 살펴보니 100만지 중에 주검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나무 군사가 불과 5천여 명이라 사방으로 다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흉노왕이 대겁하여 달아나거늘 대봉공자 말을 제쳐 흉노왕을 따라 앵무주에 다다랐니. 역시 아까 장해왕도 그 선우 따라가서 그 교지국으로 갔듯이 역시 대봉이도 지금 흉노왕 따라가지고 앵무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하북성에 있는 어느 섬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미음입니다. 중천에 있던 해가 거의 서산에 걸리더라. 역시 낮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서 근데 뭐 목을 버이다 그런 말 나오니까 원래 버이다가 현대어로 배다인데 이것도 이게 요번 엄매 시험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잠깐 또 엄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번 엄매 그 35번 4번 선지 보면요, 그 잡초를 배다했어요. 그 배다 기본형에서 과거형 어시 붙었을 때, 과거형 선어만음이 어시 붙었을 때 이게 준말은 뱉다가 되고 본말은 배웠다가 될 텐데, 이 뱉다, 배웠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표준 맞춤법에 맞을까요? 네, 일단 한번 그 이론이 또 지문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어간 끝모음 지금 배다는 애죠. 그 뒤에 지금 과거 선어만음이 어시 붙었습니다. 그것이 어울리면은 그 준말 본말 모두 그렇게 써도 다 표준 맞춤법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35번 3번 선지는 마치 뱉다 이렇게 쓰면은 이건 표준 맞춤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뱉다도 되고 준말도 되고 배웠다도 되고 다 표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이 엄매에 나왔고, 마침 이 지문에도 버이다, 배다의 그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참고로 재미삼아서 또 엄매 얘기 잠깐 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문제들 나머지 풀겠습니다. 31번에 3, 4, 5번 선지 남았습니다. 네, 중략줄거리 이후 부분이죠. 흉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려 할 때 대봉이 공격할 것을 미리 짐작했군? 아닙니다. 황제가 항복하려 할 때 방심하면서 좋으니까 그냥 대의하고 있었죠. 네, 대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지금 갑자기 진중에 대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소련대장 대봉이가 지금 달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짐작한 것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대의하고 있다가 지금 뜻밖의
뜻밖의 대봉이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네, 땡이고요. 그럼 4번 선지입니다. 그럼 답이 벌써 나왔네요. 3번 선지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네요. 4번 동돌수 지금 흉노왕의 부하입니다.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혼자 공격하러 들어온 대봉의 대분계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천하장군 동돌수 몰아낸다 막 큰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대봉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흉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31번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다면은 지금 32번은 주로 시간적 배경, 뭐 어둡고 밝고 뭐 그런 시간적 배경 같은 상황을 또 중심으로 해서 내용일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뭐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워서 일단 요약해 놨습니다. 기억은 1세기 저물게 이르러고요. 니은은 날이 밝기에, 디귿은 음산한 구름 자욱하고 캄캄하다. 이건 지금 도술 부린 거죠. 대봉이가 지금 진언을 써가지고 지금 도술 부린 장면입니다. 실제적으로 날이 이렇게 갑자기 저녁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리을은 천지 명랑 이것도 도술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이제 어두웠던 것이 거치게 된 거고요. 이제 5번 아니 미음은 해가 거의 서산 중천에 떠 있다가 서산으로 갔다. 이건 진짜 시간이 낮에서 저녁으로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이걸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기어 그러니까 그 1세기 저물게 이르러 해서 니은 날이 밝게 이르기까지 시간은 인물들 간의 관계 개선다. 이 뭐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이게 틀렸네요. 지금 그 서로 같은 편은 계속 같은 편, 상대방 적군은 계속 적군 그런 상황이지 뭐 관계 개선한 뭐 원래 적군이었다가 이제 앞으로 화해하자 그런 내용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적대적인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선지 기업과 디귿 즉 1세기 저물게 이르러 하고요. 디귿 음산한 구름자국 뭐 캄캄해지고 하는 것 기업과 디귿의 배경이 어두워지는 것은 각각 내적 갈등, 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고민 그런 건데요. 여기 전혀 그런 내적 갈등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부터가 틀렸습니다. 3번 니은하고 리을이 뭐냐면은 날이 밝기에 그리고 리을은 아까 천지가 명랑해지죠. 즉 도술이 풀리는 겁니다.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일단 밝아지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사건의 반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니은 날이 밝기에를 예를 들자면은 뭐 갑자기 그 전에 총날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총날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뭐 그런 것이 반전인데 그런 반전 전혀 지금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디귿으로 드러난 거 바로 막 돛을 부려가지고 진원을 이어서 음산한 그룹이 자욱하고 막 캄캄해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리을 바로 천지가 다시 명랑해지면서 지는 것, 즉 도술이 풀리는 그 상황에서 확인되고 있죠. 자, 이렇게 다 캄캄할 때는 과연 그 흉노왕 부하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거의 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 상황을 흉노왕이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 정확히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리을의 변화. 리을이 아까 그 도술이 풀리는 과정이죠. 천지 명랑해졌습니다. 리을의 변화가 인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도술 부렸다가 풀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맞을 수 있겠는데요. 그 뒤에 미음에서 즉 해가 거의 중천에 있던 해가 서산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거 서산에 걸리더라. 미음에서 해 위치가 바뀐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자, 여기서 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건 그냥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술 진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술이 풀린 거하고 해 위치가 바뀐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단지 그냥 시간의 경과,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 말에 불과하죠. 네, 답은 4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가 나와 있는 34번을 보겠습니다. 네,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보기, 저로 이렇게 장혜왕하고 이대봉이 서로 각각 다른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두 사사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 뭐 쉽게 보기 내용 이해됐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만든 선지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장원수는 세차물결. 지금 수공을 당하고 있죠. 대봉은 진중에 쌓여 위기에 처하는 것은 인물을 위기 상황. 그 진중이라고 하는 게 아까 팔문 금사진 그런 거죠. 팔문 금사진. 네. 네. 그 위기에 처한 것은 인물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한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두 군담이 서로 구별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맞겠습니다. 2번, 장원수가 총날의 머리를 버이는 것과 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버이는 것은 무용을 펼치는 측면에서 두 인물이 대등한 면모. 그렇죠. 뭐 여자가 남장을 했다고 한들 아무래도 좀 이런 무술 솜씨가 남자 주인공인 대봉에 비해 가지고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우리 장원수는 대봉에 비해서 전혀 지금 무술 솜씨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용을 떨치는 측면에서는 두 인물이 대등한 면모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맞겠습니다. 3번, 장원수가 전후에서 선우에게 크게 외쳐 한 말과 대봉이 흉노왕에게 크게 외쳐 한 말은 각각 장원수가 예지 능력을 지니고 있고 대봉이 술법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걸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고는 아까 장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꿈에서 봤고요. 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런 관계를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흉노왕을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있으리라. 그렇게 후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장원수가 예지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대몽도 아까 그 배분하면서 수련을 해가지고 또 진언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갑자기 캄캄하게 만들고 비 오게 만들고 자 이런 것만 딱 떠올려 보면은 이것도 맞는 말이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막상 그 말을 한 부분 보면은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장원수가 총달에게 크게 외쳐 하는 말, 선우에게 크게 외쳐 하는 말, 총달이 이미 죽었으니 반적 선우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아라. 이것만 딱 보면은 무슨 예지 능력 그런 거 전혀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대봉이가 한 말 보겠습니다. 대봉이가 흉노한테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적 흉노왕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 만일 더디면 등독수와 같이 머리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빨리 항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네. 자, 그런 거지. 전혀 예지 능력, 그리고 술법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 3번 선지는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막 대충 어렴풋이 기억한 거 가지고 요것도 3번도 맞는 거냐고 쓱 지나가도록 유인하기 위한 아까도 장원수가 총날 군대를 유인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급하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낚으려고 하는 선지였습니다. 하여튼 3번은 적절하지 않죠. 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장원수에게 패하여 선우가 대경실색하고 하여 도망치는 것과 대봉에게 패하여 흉노왕이 대겁하여 도망치는 것은 두 분담 서사의 구조가 유사함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도망치는 거 지금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가는 것도 같네요. 네, 5번 선지. 바로 그 내용이 5번이군요. 장원수는 선우와 싸우다가 교지국으로, 대봉은 흉노왕과 싸우다가 앵무주로 이동하는 것은 두 군담이 별개의 공간으로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맞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네, 잠깐 끝마치면서 뒤에 줄거리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뒤에 줄거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죠. 아마 EBS 연계 교재도 아마 나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각각 공을 세운 다음에 장원수는 자기 정체를 황제에게 밝히고, 이대봉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남자 역할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이 남쪽의 선우, 또 북쪽의 흉노가 또 침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때 집안에 있던 특히 우리 장해왕, 이때는 아마 뱃속에 아기도 임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기를 임신한 몸으로 또 출전해가지고 장해왕과 이대몽이 또 각각 또 이런 선우하고 흉노를 또 물리치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자 큰 벼슬 얻고 부귀영화하고 아들 낳고 잘 살았다. 그렇게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맺는 이대봉전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